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좀 전에 날씨 예보 보셨죠? 예. 네. 개인 투자자분들, 시청자분들도 주식시장 얘기보다는 날씨 예보가 더 재밌다 그래요. 예. 네.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주식시장이 왜 이럴까요, 도대체?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글쎄요, 뭐 미국 증시 17,000포인트 아침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뭐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요즘도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가족들 모임에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모양이에요. 주식 투자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. 네. 그렇죠. 용 대표님,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정말로 이제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? 예, 사실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뭐 실제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에 비해서 정보력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응이 늦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뒷북을 친다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자료를 뭐 본 적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. 네. 이 미국 이제 연준에서 조사한 이제 서베이를 바탕으로 한 자료인데 뭐 물론 이제 미국 자료이긴 하지만 아마 뭐 전 세계 다 그 차이는 크게 없을 겁니다.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 집단보다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전체적으로는 그 경기에 대한 예측도 더 정확하고 사실 이제 이 그래프가 좀 어려워서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이 내용이 중간중간에 잘 안 보이는 이제 하얗게 된 부분이 네. 사실은 이제 그 경기 불황이고 그 개인들이 훨씬 대응이 빠르고 이제 전문가들은 다 불황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만 이제 안다는 이제 그런 자료인데 이제 그 일반적인 인식과 좀 반대고요.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전문가들보다도 훨씬 이제 크다는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.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은 훨씬 더 소수의 집단이고 또 동질성이 강한 반면에 이제 개인이 전체적으로는 훨씬 이제 다양성도 크고 많은 집단이다 보니까 뭐 틀린 자료는 아닐 것 같은데 네. 그렇더라도 개개인 입장에서는 또 사실은 이제 그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점은 뭐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뭐 자료는 자료로서 뭐 틀리진 않겠지만. 네. 뭐, 저 좀 전에 보여주신 자료가 의미하는 바, 개인 투자자들에게 뭐 집단을 분석을 하는 거죠. 예. 통계적인 뭐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, 어찌됐건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대부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위축되고 예. 전문가 집단은 오히려 그런 뭐 속된 말로 투매가 나올 때 전문가들은 사고 예.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투매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죠. 자, 조사 결과가 뭐 맞는다고 하더라도 뭐 개개인별로는 좀 다를 수 예. 있는데요. 주식시장. 구체적으로 용 대표님은 이제 1인형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시지 예. 않습니까? 사실 뭐 전문가 그룹한테 맡기다 보면은 제일 신뢰가 가고 편하긴 한데, 요즘은 또 그 수익률 자체가 뭐 이렇게 좀 녹록치는 않지 않습니까?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? 뭐, 해안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해안이라는 게 뭐 사실은 이제 항상 뭐 꼭 존재한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주식 투자를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데 뭐 항상 뭐 그 이야기가 뭐 항상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그 잘 모르는 이제 회사 뭐 하는지 알기 어려운 회사보다는 이렇게 이제 생활에서 밀접하게 잘 알 수 있는 이제 그 회사를 뭐 이제 주식을 사는 게 뭐 당연한 얘기고 또 그 아무래도 그 좀 자산이 많고 좀 안정적인 이제 주식을 사는 것이 뭐 수익률이 좀 적을지 몰라도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.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?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네. 그러면은, 용 대표님도 사실 좀 뭐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회적으로 이렇게 빙 돌아가시지 않습니까? 뭐, 페트라 투자자분을 한번 제가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. 네. 자, 기업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. 예.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 실생활에 조금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서 이제 로엔이라는 로엔이요. 회사를, 네, 음원. 예, 네. 그래서 이제 멜론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더 유명하죠. 이제 회사 이름보다. 사실은 그 물론 이제 이 뭐 더 익숙한 건 이제 더 젊은 층이 더 익숙하긴 하겠지만 근데 로엔이라는 회사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음반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뭐 소개시켜드리면은 우리나라 음반 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좀 변화가 빠르고 세계 시장을 이제 선도하는 그런 변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이제 보시면 왼쪽에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음반 그런 이제 그 음악 시장은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급속도로 2000년대 초반에 확 그 위축이 됐다가 이제 다시 성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그 분위기가 더 좋은데 이제 보시면은 디지털
그 음악을 이제 사는 부분도 늘어나고 또 이제 음반 공연 부분도 다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도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아직도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MP3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사는 부분이 더 위주인데,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 스트리밍을 이제 그 월 정액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아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멜론 브랜드를 그 이제 이게 로엔이라는 회사가 이제 멜론 브랜드로서 이제 선도적인 회사에 있는 이제 그러한 회사입니다.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, 이제 원래 이제 SK텔레콤의 이제 자회사였는데 이제 작년 초에 그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사실 실적도 더 좋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, 이제 그래도 그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스트리밍 옵션에 비교를 해볼 때,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벅스뮤직, KT뮤직 등이 있고, 그 세계적으로 사실 가장 그 이제 가입자가 많은 회사는 이제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고 뭐 그렇게 있는데, 이제 이 외국 회사들은 이제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를 받았거나 인수가 된 이런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가입자당 가치를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이제 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제 아랫부분에 비치뮤직이라는 것은 그 사실은 이제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헤드폰 이제 업체인데, 최근에 애플에 인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격을 보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하는 것은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뭐 아직도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뭐 고평가된 그런 상태는 아니다 보니 좀 관심을 계속 가져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. 실제 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란 이야기죠. 예. 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과거에 이제 라디오에 예.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신청곡이라든지 이렇게 써내면은 맨날 며칠을 기다립니다. 그죠? 이게 언제쯤 틀어줄까? 근데 요즘은 이제 스트리밍 그러면 내가 신청곡에 대해서 원하는 걸 바로바로 주는 예. 거, 실시간으로 주는 거, 뭐 이런 개념이게 되겠고요. 지금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송자라는 네.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? 이제는 좀 더 발전해갖고 청취자의 감성을 기계가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또 제공하는 대단한 세상이 됐습니다. 네. 그런 의미에서 로엔을 좀 얘기해 주는데 기업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떤 기업도 보고. 예, 이번에는 이제 아까 뭐 조금 뭐 이렇게 꼭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좀 자산이 많아서 좀 안정적일 수 있는 이제 회사인데, 그 뭐 소형증권회사 이제 부국증권입니다. 근데 부국증권이요? 예, 네. 뭐 역사는 오래됐지만 이제 소규모의 이제 증권회사인데, 그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뭐 워낙 이제 우리나라 증권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은 이제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,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그 뭐 증권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떻게 어떤 면에서 더 안정적일 수 있는 뭐 그런 면도 또 반대로 있고요. 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증권회사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그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채를 빌려서 어떤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다른 자산들은 대부분 이제 여유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 자산 대비 뭐 PBR이 0.3배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, 또 특히 이제 보시면은 그 매도 가는 금융자산 중에 이제 거래소 지분을 모든 증권사가 갖고 있긴 한데, 그 이제 부국증권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제 장부상 가치만 보면 뭐 시총의 거의 뭐 이것만 60%가 넘고, 또 사실 그 물론 이제 당장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지분 가치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실제 평가를 해보면은 요즘 그 이거보다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,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러한 뭐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오늘 로엔과 부국증권. 생뚱맞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국증권. 아, 근데 용 대표님의 그 시각 자체는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? 너무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. 네. 저기 페트라 투자자문은 어디에 있습니까? 여의도에 있습니까? 예, 여의도에 있습니다. 100만 원도 맡아주시나요? 이거 뭐 하여간 뭐 하죠.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그 직접 투자에 좀 자신 없는 분들은 한번 전문가를 의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펀드멘탈 투자였고요. 오늘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한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